I paid $38 million one year. I paid $27 million Show us your tax one year. returns. I went, you'll see it as soon as it's finished. He said it is what it is. Well, it is what it is because you are who you are. That's why it is. The president has no plan. If we would have listened to you, the country would have been left wide open. Millions of people would have died, not 200,000. And if it's me, in fact, fine. If it's not me, I'll support the outcome. If I see tens of thousands of ballots being manipulated, I can't go along with that.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이 결과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중국에 관한 재미있는 칼럼이 나와 그것을 소개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화웨이나 틱톡, 위챗 등 중국 인터넷 시장을 견제하고 있는데 그 견제에 대한 중국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고, 오늘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적다고 하는 가운데 각 나라들은 트럼프가 선거에 패배할 경우의 수를 따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 대선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인데, 그 중국에 관한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의 중국 금융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없는 세계를 준비하고 있다란 블룸버그 칼럼을 쓴 슐리 렌은 아시아 시장을 다루는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투자은행가로 경력을 쌓은 후 미국의 주간 경제신문 바론스에 글을 쓰고 있으며 공인 재무 분석가 자격 보유자입니다. 그럼 먼저 블룸버그 칼럼을 보시겠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돼요. 중국은행에서 두 가지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고객이 위안화를 매도하기를 원할 경우 은행이 더 이상 현금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통화에 대한 베팅이 더 저렴해지고 위안화가 약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중국인민은행은 거래를 안내하는 일일 통화 고정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인 소위 반주기적인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구는 위안화의 수직 하락을 막기 위해 2015년과 2017년에 설정되었습니다. 지난 분기는 10년 넘게 위안화는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특히 조 바이든이 백악관 주인이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통화가 너무 강세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 후보가 중국에 어떤 입장을 취하든 그의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보다 더 예측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위안화에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통화 거래자들은 블루웨이브, 민주당의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안화에 쌓인 정책을 선점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의 통화는 불안정한 지정학에 의해 휘청거렸고, 경상수지 흑자 및 이자율 차이와 같은 전통적인 평가 지표는 뒤처졌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중국 경제는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와 미국의 봉쇄를 제거하면서 위안화 전망은 장밋빛입니다. 중국이 외화의 꾸준한 유입을 유지하려면 과도한 통화 변동성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률에 매료된 해외 투자자들은 기록적인 속도로 중국의 국채를 매수해왔으며, 올해 두 번째로 큰 구매 블록인 도시상업은행은 이 기록을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화가 투기적인 거래와 오버슈트를 위한 장난감이 된다면 장기 투자자는 통화 헤지펀드에 대해 걱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시장이 민주당의 승리로 인해 국채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2.4% 이자율 차이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은 지금 해외 포트폴리오 유입이 필요합니다. HSBC 홀딩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조 1000억 위안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는 2019년보다 거의 130%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시중은행은 순국채의 56%에 불과한 반면 2019년에는 65%였습니다.
6월부터 중앙은행은 자산관리자가 저렴한 대출을 활용하고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간 유동성을 강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은행은 돈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재정적 허점을 막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베이징이 가장 좋아하는 슬로건 중 하나인 느린 황소는 국제채권 거래자들에게 꾸준한 확률 상승을 제공합니다. 한 가지 유효한 우려는 중국 인민은행이 주요 도구를 너무 일찍 포기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러나 역순환적인 요인이 없더라도 위안화 고정은 전날 종가와 3위안 통화 바스켓에 대한 달러의 하룻밤 움직임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각각에는 자체 통화 선택과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화 관리 잠재력이 가득한 블랙박스입니다. 과거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역순환 요인을 통해 강화 신호를 보냈을 때 내부 거래자들이 약세를 덜 느꼈을 것이라고 관찰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특정 주요 인계값에 근접한 바스켓 중 하나에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통화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강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중국은 바이든의 승리가 트럼프가 자국 통화에 가한 피해의 일부를 풀어줄 것이라는 점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위안화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트럼프가 없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에퍼스 국방장관 등 미국 정부가 정말 중국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어플 틱톡을 금지하고 이번에는 웨이신이 타깃입니다. 얼마 전 중국 웨이보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로 트럼프가 웨이신과 거래를 금지한 것에 대한 텐센트의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위챗을 보유한 중국 텐센트는 중국 2위 그룹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기업인데 미국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하는 그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평소에 텐센트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었지만 어쨌든 민족 기업이니까 난관을 잘 헤쳐나가긴 희망한다. 감산 피자헛 이번에는 펭귄이 집에 앉아있는데 냄비가 하늘에서 자동으로 내려오네. 애플은 우리나라 국가안전을 위협했나요? 안 했나요? 텐센트는 반격할 수 있다. 애플을 날려버리면 돼. 텐센트를 지지합니다. 애플을 날려버리자. 반격하자. 난 국산 핸드폰 쓸 거야. 화웨이, 샤오미 전부 다 괜찮아. 텐센트의 반응이 되게 국제적인 모범이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합법적인 기업을 경영하지 않고 있잖아. 이번 이슈가 어두운 면이랑 밝은 면을 많이 보여준다. 평상시에는 욕했지만 지금은 펭귄이 이기면 좋겠다. 자기가 키운 펭귄을 어떻게 외국인한테 죽게끔 놔둘 수 있겠어? 나는 애플도 우리나라 안전을 위협했다고 믿는다. 애플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다들 남의 어려움을 즐겁게 좀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아직 무릎 꿇지 않았으니까 부디 대책이 있길. 중국은 트럼프보단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미중이 엄청난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의 당선은 지금의 중국의 상황에 최악보다는 차악이 되기를 바라고 있죠. 중국은 환율 조작으로 많은 수출을 해온 것은 사실이고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종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축통화라는 이점을 이용해서 돈을 찍어내서 자국의 돈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그 돈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일도 어쩌면 더 심각한 환율 조작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양적 완화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서 포장을 하지만 각설하고 트럼프가 과연 오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국의 일부 사람들도 남북관계에서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폭로로 보자면 트럼프는 남북관계를 그저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 이득으로만 바라보고 추진해왔고 쇼를 많이 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희박하다고 하지만 당선이 되어도 재선을 위해 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은 대통령이 될 수 없기에.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더 많은 통상 압력과 주한미군 주둔비를 높이려고 하고 무기를 더 사라고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예전 오바마 정권처럼 동북아시아에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조에는 언제나 아메리칸 퍼스트가 깔려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우리만의 정책과 외교로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으면 합니다. 강대국의 눈치만 보다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 보고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